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구 엑스파일 망했다의 망구입니다. 본 사건 설명드리기에 먼저 앞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시청하시는 분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라서 목소리도 약간 코맹맹이 목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중간중간에 제가 물을 마시거나 기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했던 미제 사건인데요. 한때 매스컴을 통해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의 망구 엑스파일 좌측에 보시다시피 바로 신정동 연쇄 폭행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고요. 2005년 6월 6일과 2005년 11월 20일, 그리고 2006년 5월 31일에 여성을 납치 그리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살자 2명, 피해자 1명, 범인은 2인 1조로 추정이 되지만 물적 증거가 부족해 그 당시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또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2005년 6월 6일에 벌어졌는데, 1차 피해자는 권모 씨로 당시 2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권모 씨는 오후에 감기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가는 도중에 납치를 당한 뒤 살해당했습니다. 부검 결과 아침에 먹은 음식이 아직 위산에 녹지 않은 채로 있는 걸로 봐서 납치 후 살해 추정 시간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살해당한 시신은 어느 골목의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이 각각 쌀포대에 씌인 채로 끈으로 대충 매듭이 지어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첫 시신 발견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공무원으로 여느 때와 같이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모니터링 하다가 시신을 처음 발견하였는데, 처음에는 손이 삐져나온 걸로 봐서 마네킹이 버려진 줄 알고 만졌었는데, 만졌다가 물컹한 느낌의 이상함을 느껴서 쌀포대를 벗겨보니 사람이 죽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는데요. 속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로 걸쳐져 있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종류가 다른 생리대 2개와 휴지 말린 것이 삽입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가슴이 이빨에 물리거나 복부에 과다한 출혈 등 여러가지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지만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와서 범인을 유추해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오빠의 태도가 이상해 보였다는 주변의 증언으로 인해 경찰이 피해자의 오빠를 용의선상에 지목했으나 알리바이가 입증된 건지 일단 용의선상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40대 주부였던 이모 씨로, 첫 번째 사건 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05년 11월 20일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친정집에 간다며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두 번째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은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CCTV였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친정집에 갔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이 길 아침이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하다가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어 있었다는 그 비보를 접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마대자루로 시신을 씌운 형태는 동일하나 첫 번째 피해자와는 달리 매듭이 더 섬세하고 빈틈없이 묶여 있었고,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시신이 쓰레기 묻은 투기장에서 발견되었으며, 사인 또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동일했고, 복부에 출혈 등으로 폭행의 흔적이 있었기에 전문가들은 동일범의 소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을 했는데요. 시신이 유기된 장소는 언뜻 보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골목처럼 보였으나 알고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곳으로, 특히 밤 같은 야심한 시간대가 되면 야음을 틈타 뭔가 유기하기 좋은 구조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다세대 주택 골목들은 담벼락이 쳐져 있고 복잡한 구조와 비슷한 외견으로 인해 쉽게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범죄자가 시신 유기 장소를 이곳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 상의에서 발견된 곰팡이였는데요. 이 두 번째 피해자 상의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옷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외부에서 묻어온 것임이 확인이 되었고, 이 곰팡이는 주로 실내 반지하 환경에서 생기는 종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두 번째 피해자가 반지하에서 당했음을 시사할 뿐더러 세 번째 납치 미수 사건과 앞에 두 살인 사건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게 됩니다. 한편 사건 수사에 진전 없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나 싶었지만, 이 일대에서 납치당했다가 도망친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풀 열쇠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의 납치 피해자는 PTSD에도 불구하고 고심하다가 이전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인터뷰에 응하여 당시 경찰 수사에서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PTSD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PTSD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서 사람이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납치 미수 사건은 2006년 동시지방선거일이었던 5월 31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일 세 번째 피해자는 목동 오거리에서 지인들과 만날 목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휴대폰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목적지인 목동 오거리를 지나쳐 버렸고 결국 신정역까지 와버린 다음에야 뒤늦게 택시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다시 목동 오거리로 걸어가려는 찰나 범인이 잠깐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시했지만 갑자기 범인이 피해자 옆구리에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따라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는 동안 소리를 지르며 저항을 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물어보기까지 했으나 범인은 아주 태연하게 여자친구가 낮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다 라는 식으로 둘러댔고 안타깝게도 행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저 범인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하여 결국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신정동 주택가의 어느 반지하 방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자마자 틀고 있었던 TV와 라디오 소리가 커졌고 반지하 방에 딸린 또 다른 방 한편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또 다른 범인에게 왔어 라고 말하며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톱과 바닥에 놓인 수많은 끈들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범인이 바지를 벗고 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순간 그 틈을 타 피해자는 탈출을 시도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이때 피해자는 바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반지하방 바로 위층 2층에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 집 앞에 놓여 있었던 신발장 뒤에 한동안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가 밑에서 2인 1조의 범인들이 욕을 하며 나오면서 톱을 들고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라며 집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틈을 타서 피해자는 정신없이 달렸고 인근의 초등학교가 나오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정동 살인사건이 일명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는 피해자가 몸을 숨겼던 2층의 낡은 신발장 때문인데요. 그 신발장에는 마치 아이들이 공작한 듯한 모양새의 허접한 화분이 올려져 있었으며 신발장의 측면에는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윗집에는 미취학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나올 수가 있게 되죠. 문제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이 주변 지물 지형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구조인데다가 피해자가 반쯤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의 거주지와 주변 환경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납치 장소가 반지하라는 것과 그 위층에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여진 신발장에 관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에도 큰 난항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박모 씨가 밝힌 용의자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은데요. 키가 약 175cm 정도 되고 마르고 단단한 체구였다고 했으며 2019년인 현재 4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그 눈썹이 문신처럼 짙은 눈썹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수사는 2015년 12월 8일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진 바로 재수사가 결정되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했던 형사가 소속된 경찰서 강력팀을 지정팀으로 선정하고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뢰에 당시 40대 희생자인 시신을 감싼 돗자리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체액이라고 추정되는 물질의 DNA를 새롭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당시에는 DNA가 나오지 않았지만 10년 사이 유전자 분석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서 망했다에서 다뤘던 사건들과 같이 이 사건 또한 미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저도 조사하면서 하나 느꼈던 점은 이 사건 이후 일어난 다른 살인사건들과 범행 방식이 굉장히 유사했고 연관된 부분이 많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오히려 이런 점들 때문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사에 큰 난항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밀접한 다른 사건들과 또 다른 범죄의 범인들을 통해 단서를 얻는 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로 인해 그만큼 생기는 시간적인 공백과 또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본 사건보다 다른 사건에 치우치게 돼서 범인의 생각과 행동보다 한 발짝 늦어지지는 않을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 사건이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 공소시효가 영구 중지된 점인데요. 꼭 집중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범인을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망쿠의 엑스파일 망했다였습니다. 망했다의 망쿠였습니다.